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북측과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일정 부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나타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고맙다고 화답하면서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앞서 안태웅 기자가 보도국에서 전해드린 내용 한번 짚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게 목표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목표를 상정하고 있을까요? 네, 되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CBID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들은 것과 비슷한 표현인데요. 한반도의 평화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어느 누구도 다시 이 과정을 역행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지도자를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바를 다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6일 날 있는데 그때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안 됐다는 이유로 강경책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상하지는 않게 하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설사 비핵화가 진도가 느리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강경책으로 돌변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완곡하게 이제 표현하신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갑자기 또 강경책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핵 문제 당사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남북 간의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의 경우 남과 북이 미국에 비해서 더 원하는 상황이고요.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핵화 후속 단계별과 관련해서 말이죠. 일단 핵 리스트 신고라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특사단이 가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북미 간에 이제 논의될 문제를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는 해주지만 그리고 돌파구 마련도 해주지만 우리가 그 성과를 차지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가장 현명한 중재자죠.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동시행동 원칙만 지킨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이런 표명을 통해서 그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실질적으로 어제 저녁에 이제 정의용 실장이 볼튼 보좌관하고 통화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내용 중에 아마 뭔가 서로 교환하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이 낮은 수준이라도 교환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발표된 내용만 보고 이번에 큰 성과가 없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기대 수준은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해석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를 이제 저는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동서독 간에도 서독에서 1970년대에 동독에 대해서 이렇게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통일 얘기는 가능하지 말자. 그러고 가능한 분단 상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20년 동안 하나의 목표로 여야가 합의해서 공동의 마음으로 노력했더니 20년 만에 통일이 됐거든요. 우리도 그런 교훈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기대는 넘어서는 충분한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굳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폄하할 이유는 없다.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미래지향적으로 정치인들도 협력하는 게 대북 문제만큼은 협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선 두 차례 판문점 정상회담과 달리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 보입니다. 네. 당장 다음 주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의전과 경호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겠죠? 의전, 경호, 통신, 뭐 그런 또 일정도 구체적으로 또 합의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시느냐.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비행기 타고 가셨고 김정일 위원장이 순환공항에 영접을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판문점 그 군사분계선까지 차로 이동해서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군사분계선을 상징적으로 권양숙 여사와 같이 도보로 넘으시고 다시 차에 타시고 평양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무회담 시간 더 늘리기 위해서도 아마 비행기 타고 가실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냐 이런 부분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물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게 네. 주의제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나왔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비핵화를 사실상 남북 관계에 역사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해서 이 최고 협상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희망을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에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메신저 역할을 특사들에게 부탁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 간에 협력하자 이런 용어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습니다. 이거는 그간의 북한의 태도로 볼 때는 한국은 북핵 문제에 끼지 마라. 이건 미국하고 상의할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태도가 변화한 거는 남북 간에도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충분히 표명했기 때문에 핵 문제가 상당히 논의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우발적 충돌 방지 부분 이런 거. 그리고 경협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의지 표명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국토부 장관과 산림청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철도 문제 또 산림과 관련된 협력 방안도 논의가 되겠어요. 그럼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도 그 JTBC 방송이죠. 제가 봤는데 평양 가는 길이 상당히 나무가 좀 심어졌어요. 네. 굉장히 다행이더라고요. 아주 전부 민둥산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산림 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와주는 건 환경 보호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 협력하고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나 뭐 미국의 대북 제재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력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